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마이클 하야트의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의 이야기, 성공을 한 저자만의 방법,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느끼는 것은 그들은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공을 했지만 내 삶에 똑같이 적용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좋아하고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요. 자기계발서에서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제시된 방법들을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조건 책에 나오는 방법이 다가 아님을 책을 읽더라도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고 적용하는 그 과정을 꼭 많은 분들이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자원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건 인간의 의지입니다. 라는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제시하더라도 결국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하야트는 리더십 개발 회사인 마이크 하야트 컴퍼니의 설립자이자 CEO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출판 기업 토머스 넬슨 퍼블리셔의 전임 의장이자 CEO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짜 나로 살기 위한 인생 계획, 돈이 보이는 플랫폼 등의 베스트셀러 저자라고도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은 1단계 가능성을 믿고 2단계 과거를 잘 마무리하고 3단계 미래를 설계하고 4단계 당신의 이유를 찾고 5단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공유하고 싶은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가능성을 믿으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라는 것인데요. 사회학자 윌리엄 토머스가 1928년에 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현실로 정의하면 그 상황은 결국 현실로 나타난다는 말을 저자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기대가 결과를 구현하고 더 나아가 기대가 우리의 현실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 역시 이런 기대에 대해 100% 믿지는 않습니다. 기대한 대로 다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권에 당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기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해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자신의 노력, 열정 가득히 피와 땀을 흘리는 어떤 행동이 뒷받침되어야만 기대가 결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노력을 기반으로 한 기대의 법칙이 결과로 보여진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제한적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될 리가 있겠어? 경험도 부족하고 학벌도 별로인데, 나이가 많은데, 못생겼는데 등의 생각은 스스로의 믿음을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제한적 믿음은 세상과 타인, 우리 자신에 대한 관점을 왜곡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을 쉽지는 않겠지만 바꾸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6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믿음을 인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과 자신의 생각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믿음을 그대로 적어보라고 하며 다음으로 믿음을 검토하라고 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믿음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제한적 믿음을 거부하거나 재구성하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틀렸다면 그를 거부하라고 합니다. 다섯째로 믿음을 수정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방향, 생각의 틀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라고 합니다. 믿음을 바꾸라고만 했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라고만 했던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믿음을 바꾸는 방법을 6단계로 친절하게 제시한 부분이 추상적일 수 있는 부분을 구체화시켜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강조한 부분처럼 반드시 제한적 믿음을 적어보는 활동을 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제한적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두 번째 단계는 과거를 잘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사후 검토를 하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사후 검토라는 단어를 제 생각에는 성찰 활동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잘 마무리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찰 과정은 자신이 과거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원했는지, 목표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작성해보고 실제로 벌어진 일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성공을 했다면 성공에 대한 기쁨을, 실패를 했다면 실패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배우라고 하는데요.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행동 중에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수정하라고 합니다.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후회와 자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회를 하고 그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야지 자책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의 성과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자책을 하게 되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탓하는 자책이 아닌 교훈을 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후회를 통해 과거를 잘 마무리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합니다.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세 번째 단계는 스마터 목표를 세우자고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익히대로 알고 있는 스마트 목표 설정 방법에서 저자만의 방법을 추가해 스마터 목표 설정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으로 목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스마터 목표의 첫 번째는 스페시픽, 명확하게 작성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작성하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목표 도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하며 actionable, 활동성이 보여지도록 작성하라고 합니다. 있다, 이다 라는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뛴다, 끝낸다, 제거한다 등의 단어로 단호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예시로 일관성 있게 블로그를 유지한다 라기보다 일주일에 2편씩 블로그 기사를 쓴다 라고 표현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risky, 위험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목표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위험성 있는 목표로 변경하라고 하는데요.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목표에 대한 기준이 너무 낮게 된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연구 결과는 위험을 감수하는 목표 설정은 오히려 사람들의 수행 정도를 높여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또한 데니얼 카너먼의 위험 회피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이득을 얻기보다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기에 사람들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임킷, 시간 기준을 정해야 하며 최종 기한뿐 아니라 주별, 월별, 분기별 등의 주기적인 시간을 정해 자기의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 데드라인이 너무 멀면 긴장이 풀릴 수도 있으니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 최종 기한을 잡으라고 합니다. 여섯째는 exciting, 흥미로워야 합니다. 흥미진진한 목표가 인간에게 힘을 내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다고 하는데요.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내적 동기가 있을 때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적절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과 적절히 어우러지는 자신의 삶에서 요구하는 니즈에 충족하자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있는데 혼자서 세계 일주를 하겠다 등의 목표는 적절하지 않은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네 번째 단계는 목표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왜 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자신의 핵심 동기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자발적인 목표 동기는 점점 더 어려운 목표를 향해 가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끈기를 더 많이 안겨준다고 합니다. 끝까지 본인이 하고 싶다면 자신이 헌신하고 끈기를 보여줄 수 있는 내적 동기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누가 찾아줄 수도 없으며 자기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보상을 내면화하라는 소제목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달리는 것 자체가,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독서 자체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리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외적 동기가 아니어도 어떤 결과를 바로 눈에 보지 못하더라도 자기에게 보상을 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어 다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꾸준히 하면 이긴다 라는 말은 진부할 수 있지만 어쩌면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강조한 우정의 말인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문장은 내적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 목표를 위한 행동의 이유를 찾기 위해 같이 걸어가야 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고 격려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고 경쟁하는 네 가지를 통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마지막 방법은 실행에 옮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성이 100%인 계획이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당연히 목표가 달성되지 못합니다. 시작의 기술을 발휘하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처음부터 결말을 보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미루는 버릇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개구리를 먹으라고 하는 방법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거창한 목표나 프로젝트가 오히려 사람을 위축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쉬운 일부터 공략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실행력과 추진력이 생기게 되고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일정 금액을 저축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예금 계좌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라는 문장처럼 목표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면 활성화 유인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탁월한 인생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를 위해 설정한 목표 역시 모두 다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끈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